영유아 응급처치 교육. 이번 시간에는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예기치 못한 심정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설이지 말고 발빠르게 맥박을 체크하고 기도를 확보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곧 나와 우리 아이들, 더불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차시는 응급처치 교육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응급처치 정책 및 목적과 필요성,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과 심폐소생술, 기본소생술, 기도폐쇄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응급처치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5일 국제적십자연맹에서 응급처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응급처치 정책은 국제적십자사연맹과 각국 적십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책임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생명보호, 고통경감, 장애 예방,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급처치는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 즉 부상당한 사람의 상태가 안정되거나 위험 요소가 제거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있을 때까지 효과적인 생명보호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응급처치 교육은 부상 및 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약물, 알코올 관련 응급 상황과 기타 질병 예방에 대한 응급처치 정보와 기술을 포함합니다. 응급처치 교육과 서비스의 질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와 협정된 기준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최상의 실습에 의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기초로 한 응급처치 지식과 기술은 훈련된 봉사자들과 직원들에 의해 임산부와 어린이 건강, 기타 건강 관련 우선순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응급처치 활동은 지역사회를 기초로 접근한 지역 발전과 권한을 강조함으로써 각국 적십자사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봉사원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재난 시 지역과 개인의 대비와 대등을 도울 것입니다. 응급처치 활동은 청소년과 지역봉사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활동과 강하게 연계되어 각국 적십자사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응급처치 교육과 서비스 규정은 각국 적십자사의 전략적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응급처치 교육 및 관련 물품 홍보는 자원 동원과 수입을 발생하게 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응급처치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이 해당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 중 평소 건강해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심정지의 원인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뒤를 잇고 있으며
당뇨병과 고혈압성 질환에 의한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국내에서 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처럼 암으로 인한 질환보다 더 많이 나타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의 절반가량이 돌연사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우리 사회에서 응급처치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 환자의 90% 이상이 현장에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받는 경우는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뇌손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남아서 가족과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에 온 가족이 즐거운 나들이를 위하여 집 근처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통증을 호소하더니 쓰러졌습니다. 이때 당신은 이분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에 있던 아동이 먹던 떡이 목에 걸려 기도 폐쇄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와 같이 위급 상황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신과 가족, 친구, 이웃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당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고 어떠한 처치를 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응급처치를 한다는 것은 전문 응급의료 요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행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음 단계에 따라 행동하여야 합니다.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은 현장 조사, 119 신고, 처치 및 도움의 3단계가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돌보기 전에 먼저 현장 상황이 안전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대해 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새어나오고 있는 화학물,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불, 연기, 누출되는 중기, 떨어진 전기선, 극단적인 날씨와 같은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현장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훈련받은 응급의료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일으킨 원인과 손상을 일으킨 기전 등을 현장 주위에서 찾아봅니다.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환자 이외에 다른 환자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보이거나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무의식 환자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영아나 작은 소아 등도 생각해야 합니다. 1명 이상인 경우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처치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불이나 홍수 또는 독성가스와 같은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각한 손상이 있는 환자를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목격자에게도 환자를 함부로 이동시키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환자를 함부로 이동시키는 경우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긴박한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이동시킨다면 가능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합니다. 응급 상황으로 주변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일반인이 나서서 응급처치나 도움을 주기 어려우므로 직접 목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발생 상황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전화기 등과 같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다가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하게 될지도 모르는 다른 부상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숨을 쉬지 않거나 숨 쉬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출혈이 심하거나 하는 등을 청각, 시각, 후각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119 신고는 일반인이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신속히 행동하여야 합니다. 119에 응급 상황이 일어난 장소와 환자 상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통화를 계속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목격자들에게 119 신고를 지시합니다. 119 신고는 다음 4단계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119에 즉시 전화한다. 둘째, 전화 상담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주고 전화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한다. 셋째, 전화 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이는 전화 상담원이 환자를 처치하는 최상의 방법을 말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전화를 걸고 난 후 즉시 환자 처치를 계속한다. 119에 신고를 할 때 전화 상담원에게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환자의 부상 상태는 어떠한지,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는 어디인지와 같은 가상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파악하고 119에 신고 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돌볼 때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생사의 판정은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로 그치고 전문 의료원의 처치에 맡겨야 합니다. 심정질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이 갑자기 멈춤으로 인하여 수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결국 사망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멈추어진 심장의 자발순환을 회복시켜 환자의 사망을 방지하는 일련의 응급처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모든 심정지 환자가 소생되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존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반인이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제세동기가 개발됨에 따라 현장에서 자동 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제세동 처치를 실시하는 것 또한 기본 소생술에 포함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도구로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많은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다중이용시설에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생활 방식의 서구화에 따른
심장혈관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정지는 모든 사람에서 발생될 수 있으나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연간 발생률이 약 0.1% 정도인 반면 위험 인자군에서는 1.2%, 관상동맥 질환군에서는 5%, 그리고 중증 심부전 환자군에서는 15%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정지는 하루 중에서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심정지가 발생하는 장소는 미국의 경우 70에서 80%가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60%의 심정지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위험군 가족의 경우에는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유사시에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장이 멎었을 때 5분 이내에 심장이 다시 뛰게 된다면 뇌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으나 5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허혈성 뇌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심장이 다시 뛰더라도 중증 뇌 손상이 남게 되거나 소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병원 전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119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심정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0여 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환자의 소생 가능성은 대부분 심정지를 목격한 일반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정지 환자의 소생을 위해서는 목격자에 의한 빠른 심폐소생술 시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지극히 낮은 편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이 15.1%였으나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생존율은 4.9%에 불과하였습니다. 심정지로부터 소생까지의 시간이 1분이 경과할 때마다 생존율은 7에서 10%씩 감소하는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분당 3에서 4% 정도로 감소폭이 줄어들고 결국 119 도착이나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 소생의 기회를 높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정지 환자가 목격자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생존율이 3배 정도 높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생존 사슬이라고 합니다. 이는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숙지하고 있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붙여두어 심장박동이 멈춘 영유아가 생겼을 때 즉시 4분 이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심정지 발생 즉시 119 전화 신고를 하여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정지 발생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제세동을 통해 부정맥을 종료시키고 맥박 조정을 통해 동맥 리듬이 회복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이 전문 심장 구조술을 실시하게 합니다. 기본 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연령에 따라
시행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심정지의 원인, 심정지 환자의 신체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성인, 소아, 영아로 구분합니다. 기본 소생술에서 성인이라 함은 8세 이상을 의미하며 소아는 1세에서 8세까지의 어린이를 말하고 1세 미만은 영아로 구분하여 지칭합니다. 성인에서는 심장성 원인에 의하여 심정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아 및 영아에 비하여 빠른 제세동의 시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환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며 드물게는 정신경련이 동반되거나 헐떡거리는 호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장마비를 목격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또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과 함께 호흡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성인에게 발생하는 비외상성 심정지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심실세동이며 심실세동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제세동입니다. 따라서 심정지가 의심되는 성인을 발견한다면 목격자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함으로써 제세동기가 심정지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혀야 합니다. 얼굴을 아래로 하고 엎드려 있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라면 119 신고를 부탁한 뒤에 먼저 환자를 돌려서 반듯하게 눕혀야 합니다. 이때에는 환자의 머리, 목, 어깨, 몸통 등을 하나의 축으로 여겨 비틀지 말고 통나무를 굴리듯이 동시에 돌려야 합니다. 이때 구조자와 가까운 쪽의 팔은 머리 위로 올리고 환자를 돌릴 때에는 환자의 머리가 일직선의 축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받쳐주어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가 쓰러지면서 목에 손상을 받은 경우에 이와 같은 통나무 굴리기법을 이용하지 않고 환자를 움직이는 것은 척추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효과적인 가슴 압박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조자는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바르게 눕힌 뒤에 환자의 옆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합니다. 환자의 가슴이 보이도록 환자의 의복을 벗긴 뒤에 구조자의 손꿈치를 환자의 양측 젖꼭지를 연결한 선과 흉골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다음 다른 한 손을 포개어 놓습니다. 이때 손가락은 서로 깍지를 끼고 압박 시에 환자의 흉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팔꿈치는 곧게 펴고 팔이 바닥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손목 관절의 관절염으로 인하여 손목을 꺾지 못하는 구조자는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손목 부위를 감싸서 가슴 압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가슴 압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여야 합니다. 성인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 약 5에서 6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압박된 가슴의 불충분한 이완은 흉곽 내부의 압력을 상승시켜 심장으로의 혈액 관류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구조자는 압력된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올바른 압박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조자의 손이 환자의 가슴에서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도록 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가슴 압박 중단은 심장으로의 혈류를 급격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구조자는 가능한 한 가슴 압박이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인공호흡법은 구강대 구강법과 구강대 비강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강대 구강법은 건강한 사람의 입에서 환자의 입으로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앞으로 내밀게 해서 기도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환자의 머리는 무리하게 젖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가 열리면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고 숨을 크게 들이쉰 뒤 환자의 입을 덮으며 들이쉰 쉼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은 공기를 환자가 내쉬기 전에 4번 정도 계속해서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는 공기 교환을 빠르게 하여 허파가 수축할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인공호흡의 순서를 살펴보세요. 구강대 비강법은 입 대신 코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코를 잡아도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입안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경우이므로 우선 한쪽 손으로 머리를 내리고 다른 쪽 손으로 턱을 밀어 올려 입을 막은 후 환자의 코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번에는 소화 및 영아 기본 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쓰러져 있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얘야 괜찮니? 라고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1세 미만의 영아에서 어깨를 과도하게 흔드는 것은 경추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세 미만의 영아는 한쪽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려서 환자의 움직임이나 반응을 확인합니다. 소아 심정지 환자의 가슴 압박 위치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양측 젖꼭지를 연결한 선과 흉골이 만나는 지점이며 가슴 압박의 속도 또한 분당 100에서 120회로 성인과 같습니다. 소아 심정지 환자의 가슴 압박 깊이는 가슴 두께의 약 5cm 정도입니다. 그리고 1세 미만의 영아의 가슴 압박 깊이는 4cm 정도이며 구조자는 두 손가락으로 가슴 압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압박 후에는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영아의 목은 매우 유연하므로 머리 젖히기와 턱 들어올리기는 부드럽게 하며 머리를 너무 많이 젖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영아의 코와 입을 처치자의 입으로 덮고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는 호흡은 아주 적은 양으로 흉부의 상승을 확인하면서 불어넣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연령에 따른 기본 소생술의 시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세요. 완전 기도 폐쇄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먼저 환자에게 목에 뭐가 걸렸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 환자가 말이나 기침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을 끄덕이거나 청색증이 진행된다면 환자에게 자신이 도와줄 것임을 밝히고 즉시 다음에 복부 밀어내기법을 실시합니다. 이때 청색증은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 혈액소가 증가 또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나는데 산소 부족으로 인해 온몸이 파랗게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전 기도 폐쇄 환자에서 복부 밀어내기법의 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자 뒤에 서거나 무릎을 꿇고 앉은 뒤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 방향을 환자의 상복부에 위치시킵니다. 주먹 쥔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서 양쪽 팔꿈치가 환자의 바깥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양손으로 환자의 복부를 안쪽으로 힘껏 잡아당기면서 위로 빠르게 밀어 올립니다. 이때 반드시 환자의 복부 중심선에 주먹이 오도록 하고 앞으로 밀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한 번씩 확실하게 시행하고 그때마다 이물질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부 밀어내기법은 기도 내에 이물질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실시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는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과 이물질 제거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영아 완전 기도 폐쇄 환자의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 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의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여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영아의 머리와 목 뒤를 받칩니다. 영아의 등이 위로 향하도록 영아를 뒤집어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영아의 머리를 영아의 가슴보다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손 뒤꿈치로 등을 5회 두드립니다. 한 손으로 영아의 머리와 목을 받치고 다른 손의 검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턱을 잡은 다음에 영아의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고 이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영아의 머리가 영아의 가슴보다 아래로 향하도록 기울인 채 영아의 가슴 중앙 직하부를 가슴 두께의 4cm 깊이로 5회 압박합니다. 이후에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5회씩 반복적으로 실시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는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기도 폐쇄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영아의 손이 닿는 곳에 단추, 동전, 구슬 등과 같은 작은 물체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먹을 때는 의자에 앉아서 먹도록 하며 음식물을 너무 빨리 먹지 않도록 합니다. 견과류, 포도, 팝콘과 같이 삼키기 쉬운 음식물을 영아에게 주지 않으며 분해되기 쉬운 장난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아가 씻기 쉽도록 음식물을 조그맣게 잘라서 줍니다. 구급 상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